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C 언어를 이제 우리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설치까지 이제 설치 작업을 해놓고서 따로 이제 진도를 나갔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설치가 다 돼서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자, 저처럼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는 이제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나 여러분들 이제 계정을 만드시고 이제 로그인 처리하시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다른 어디서든 간에 이제 다른 이제 장치 그러니까 뭐 이제 노트북을 쓰시다가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쓰시다가 뭐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동기화 우리 이제 웹브라우저도 우리가 로그인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동기화를 통해서 각 장치마다 내가 사용했던 그런 즐겨찾기라든지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방문했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로그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을 이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아, 나는 로그인이 뭐 당장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지금 맨 밑에 지금 이 항목을 건너뛰니다 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에디터 자체에 그런 이제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요 네 개의 테마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파랑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파랑 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좀 옛날부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제 테마 색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거고요. 위에 있는 어둡게 광원은 이제 최근 이제 최신의 이제 그런 이제 UI 이제 스타일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마를 선택하셨으면은 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어, 개인 이제 환경 설정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피아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걸리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아까 이렇게 다음 화면 넘어갈 때까지 잠깐 이제 두었다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의 사양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요거 진행되는 동안 잠깐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개인 환경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자, 지금 이제 강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너 이제 코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이제 그런 파일들이 이제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메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이제 우측에 시작 부분에 맨 하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이제 또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여기에 우리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항목 중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언어들을 이제 목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라는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프로젝트 이름은 곧 우리 이제 폴더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한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하는 그런 코드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시어너 이제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 프로젝트, 즉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생성되는 그런 자료들, 결과물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결과물들, 파일들이 내가 이제 만드는 이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위치,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위치는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점 3개가 있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 음, 우리 이제 어, 폴더, 우리가 이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대화 상자 창이 또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가 만드는 지금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저장을 시킬 건지,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윈도우 데스크톱 프로젝트라는 또 창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의 추가 옵션은 빔 프로젝트,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바로 역시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서 예, 바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솔루션 탐색기라는 창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이 창이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탐색기 있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윈도우 탐색기랑 똑같은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제 탐색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프로젝트 안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뭐 외부 종속성, 뭐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헤더 파일이라는 이런 이제 폴더들이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소스 파일이라는 이 폴더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이제 C 언어를 작성할 그 소스 파일을 작성할 파일을 생성하고 이제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상단에는 이제 메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사용했던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메뉴, 그다음 밑에는 자주 쓰는 그런 이제 아이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에는 솔루션 탐색기라는 이제 탐색기 역할하는 그런 이제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소스 파일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C 파일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C 언어 코딩, 소스 파일 작업을, 코드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스 파일 폴더 안에 우리가 이제 C 파일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우측 부분에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작업창 영역이 요 우측 부분에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C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 폴더에서 추가 네,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맨 위에 있는 추가 메뉴에 새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추가의 새 항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창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창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파일 안에 이제 어떤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지 그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새 항목 추가라는, 새 항목 추가라는 이 창이 떴을 때 자, 좌측에 비주얼 숯불불이라는 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요 가운데 중간 부분에 숯불불 파일, 헤더 파일, 숯불불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숯불불, 숯불불은 이제 작성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도 우리가 숯불불이라는 약간 여기 보실 때 윈도우 데스크톱 마우스를 선택할 때 C++를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새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C 자체만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메뉴가 없기 때문에 자, 요 C++ 데스크톱 윈도우 데스크톱 마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이제 작성할 C 언어 파일을 이제 만들려고 해도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C++ 파일을 이제 목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C가 없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있는 C++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단에 이제 진짜 우리 이제 프로젝트 그 폴더 안에 소스 파일 폴더 안에 내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그 파일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름하고 확장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뒤에 앞에는 파일명, 그러니까 이 파일명은 역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그런 성격을 따서 성격을 가지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장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가볍게 테스트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점 찍고요. 뒤에 확장자를 C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C++ 위에서 C++ 메뉴 항목을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작성할 언어는 C 언어이기 때문에 요 파일명 뒤에 확장자는 점 찍고 C라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셨으면 역시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그 소스 파일 안에 우리가 test.c라는 C라는 시험은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생성이 된 동시에 우측에 이제 작업 영역 창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강제로 닫고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개인 설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최종 파일 우리 이제 처음 설치하고 이제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작성했던 그런 이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좌측 부분에는 이렇게 아무런 이제 목록이 없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시작 부분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자, 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나오실 건데요. 근데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위에서 C++이라고 검색창에,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 때는 C++이라고, 요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C++과 관련돼 있는 항목들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아까 그 강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단 테스트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요 입력창 옆에 보시면은 점 3개 있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위치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 창이 뜨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찾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저장하고 싶은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 문서 폴더에 선문 워크라는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문 워크를 선택을 했고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폴더가 따로 없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 위치 대화 상자 창이 있죠?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오고, 여기에서도 따로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측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기, 새 폴더 만들기를 해서 폴더를 새롭게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워크라는 폴더명. 그래서 이 폴더명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바 C 언더바 워크라는 폴더로 한번 새롭게 생성을 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의 이제 문서라는 폴더에 언더바 C, 언더바 워크라는 폴더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측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에 빔 프로젝트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C 언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화면이 이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처음 실행되고 나면은 이런 이제 새로운 기능이 이제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됐다. 그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루션 탐색기가 우리 강의 자료에는 이제 요 좌측에 있었죠. 그래서 요 좌측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요 위에 솔루션 탐색기라는 요 제목 영역 있죠. 거기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요 솔루션 탐색기의 위치를 좌측, 우측, 하단, 뭐 상단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위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강의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에다가 C 언어 작성을 위한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 버튼 누르시고 팝업 메뉴에서 추가 메뉴에 새 항목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새 항목에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 네임과 우리 여기서는 그냥 바로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test.c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est.c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우리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제 test.c라는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의 자료에는 2019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 버전이나 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설치한 버전은 2022 버전 최신 버전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2019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아까 강의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새 항목을 추가하는 마법사가 이제 떠서 그 강의 자료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저랑 이제 했던 것, 2022 버전에서는 추가 메뉴 새 항목을 선택했을 때 바로 바로 그냥 파일명과 확장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새 항목 추가라는 간단한 창이 그냥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확장자는 반드시 C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test.c라는 파일을 C 언어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은 소스 파일 폴더 안에 우리가 방금 생성한 C 언어 파일이 보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측에 바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C로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코드를 봤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샵을 먼저 첫 번째 라인에 샵을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include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디터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공되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미 이제 그런 명령어들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디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철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그 철자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쭉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입력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선택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개발 환경 이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include 해주시고 사용가로 열고 stdio.h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철자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목록에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손쉽게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인은 한 칸 띄고 뭐 그냥 바로 두 번째 라인에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int main 가로 열고 void 입력을 해주실 때 void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밑에 이제 자동 완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방향키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자동 완성 목록이 이제 생성된 항목을 이렇게 방향키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항목에 선택해 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프린트 F 프린트 F 방향키로 역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느낌표.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로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행에다가 리턴 리턴이라는 명령어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칸 뜨고 0 세미콜론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요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이제 기본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내용이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일단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저희가 C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 맨 처음에 입력했던 요 샵이라는 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선행 처리 지시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include라는 명령어는 이제 헤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선행 처리 명령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용가로 안에 stdio.h라는 요 헤더 파일, 요거는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이제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 그러니까 입력은 우리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거나 이런 이제 것들이 되고요. 출력은 컴퓨터가 처리한 것을 화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프린팅을 해준다거나 그죠? 출력 장치 이런 것들 이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어떤 결과를 출력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몰라도 이미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출력해줘라는 명령어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명령어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놔서 요 stdio.h라는 요 파일로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 컴퓨터한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 파일을 가장 첫 번째 라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 처리 명령어, includ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나는 요 stdio.h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명령어를 이제부터 사용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떤 이제 함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int, main, 가로 안에 void,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요런 이제 구조가 이제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 함수라는 걸 이제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요렇게 앞에 어떤, 또 예약어, 키워드, 명령어가 오고, 그다음에 메인이라는 또 내용이 오고, 가로 안에 void라는 애가 오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 어떤 이제 우리가 실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함수가 이제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쉽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 main이라는 애를 꼭 사용을 해야 이 코드 내 test.c라는 이 파일 안에서 이 main이라는 이름을 갖는 요 영역, 코드 영역, 이 중괄호까지 포함한 이 그룹을 가장 먼저 실행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를 이제 다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이 영역부터, 컴파일할 때 이 영역부터 처리를 해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요 메인이라는 함수 형태를 작성을 하고, 이 중괄호 안에 컴퓨터한테 처리할 일들을 어떤 이제 명령어를 이제 작성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이런 형태로 쓰고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명령어들을 이 중괄호 안에 작성을 한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항상 printf나 요 중괄호 안에서 printf나 return 이 명령어 뒤에 세미콜론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세미콜론은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 한 문장의 끝을 알리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는 항상 문장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 명령어 문장의 끝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해주셔야, 입력을 해주셔야, 컴퓨터가, 여기까지, 세미콜론 전까지가 하나의 명령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명령을 하나씩 처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명령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컴퓨터가 알아듣는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요 중괄호 안에 입력하는 그런 종류,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규칙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규칙들을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했던 게, 요 위에 이제 주석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석,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요 기호가 자동으로 시작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슬래시 별표만 입력해 주시면요. 이렇게 끝 기호, 별표, 슬래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요 안에다가 우리는 주석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저 주석문을 여러 줄로 사용하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주석을 이제 여러 줄로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는 주석 기호가 요 슬래시 별표고요.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실제 명령어와 이제 전혀 이제 명령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설명문을 다루는 그런 이제 어,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이제 한 줄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사용하려면 겹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 겹슬래시, 그러니까 슬래시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요 슬래시가 이렇게 줄바꿈, 중간에서 줄바꿈 되면은 이 내용은 이제 주석 처리가 아닌 명령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명령어는 C 언어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간 밑줄로 이렇게 오류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줄, 이 슬래시를 두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줄 주석 처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스 파일 작성한 뭐 일자라든지 뭐 수정 일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유지 보수 요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했거나 뭐 이제 변경했거나 뭐 이제 삭제했거나 이런 이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달아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개발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부분들을 내가 잠시 이런 명령어들은 처리 안 하고 뭔가 이제 돌려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또 주석 처리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그런 게 이제 사용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성문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printf라는 명령어가 이제 표준 출력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 요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이 문장을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할 때 실제 실행을 해보시려면 우리 맨 상단 위에 메뉴 중에 디버그라고 있죠? 자, 거기 메뉴 중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 하단에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요. 빌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파일 코드를 작성하고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컴파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컴파일을 하는 게 이제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컴파일이 되면서 이제 오브젝트 이제 파일을 만들어내고 그를 이제 또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창에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면서 맨 끝에 이제 test.exe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생성이 되고 그래서 빌드 한 개가 이제 성공됐고 뭐 실패나 뭐 이런 상태의 그런 표시가 이렇게 쭉 밑에 항목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콘솔 창이 실행되면서 우리가 작성한 요 printf라는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출력하라는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라는 이제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그 가로 안에 있는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이 문자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키나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실행됐던 그 화면, 결과가 나왔던 그 창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언어, 그 명령어나 문법, 규칙들을 배워서 작성을 해보고 실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서 이렇게 결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헤더 파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작성했던 그런 헤더 파일의 이제 종류들, 그러니까 이제 이 C 언어를 만들면서 그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모아서 어떤 이제 종류별로 같은 이제 성격을 갖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서로 이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썼던 게 stdio.h라는 요 헤더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표준 입출력, 파일 입출력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묶여 있는 헤더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뭔가 이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 우리가 뭐 이제 삼각함수를 구한다던가 어떤 이제 수학의 이제 그런 그 공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우리가 공식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손쉽게 어떤 이제 그런 값들만 넘겨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뭐 삼각함수의 이제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그런 이제 값들을 이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이제 math.h라는 헤더 파일에 이제 또 이렇게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이외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언어에서 C 언어를 개발하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즉 개발자가 직접 어떤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런 헤더 파일 형태로 또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요런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헤더 파일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헤더 파일을 우리 아까 요 맨 위에 선행 지시자, 그다음에 선행 처리를 위한 그 includ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요 사용가로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래머, 즉 개발자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 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애들은 이렇게 사용가로로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직접 만든 그런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include 뒤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가로로 닫혀 있다? 그러면 얘는 C 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헤더 파일이구나. 그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여 있다? 그러면 얘는 개발자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헤더 파일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강의 자료로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in이라는 함수는 이제 C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함수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이고 이 코드 내에 단 하나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선언을 해야 되고 하나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C의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명령어들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요 함수의 어떤 구성되는 인트나 보이드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 강의 자료에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네들은 이제 뒤에 함수라는 애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쓰는구나.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일단은 어차피 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기본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 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중괄호 안에 메인이라는 함수 중괄호 안에 작성했던 명령어에 대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 printf라는 표준 입출력 함수라는 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괄호는 코드 블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령어들 있죠. 그런 명령어들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일 경우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어떤 이제 한 묶음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요 중괄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애들은 먼저 코드 블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역슬래시 n이라는 애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강제 개행이라고 나오는데 줄바꿈을 하기 위한 이제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표준 입출력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문장 하나의 명령어가 끝났을 때 세미콜론을 넣지 않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의 그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표준 입출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 자,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내용부터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C 언어를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출력 문부터 표준 출력을 하는 명령어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준 출력과 관련된 명령어를 먼저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printf라는 이 함수,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능들의 어떤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이런 처리를 우리는 이제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함수라는 걸 역시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함수라는 애를 일단은 명령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원래 이제 용어 자체는 함수이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함수를 배우기 이전에는 그냥 명령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rint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가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그 안에다가 내가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린트 명령어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의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라인에 includ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준 출력하는 요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rint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가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안녕하세요 또는 지금 강의 자료처럼 반갑습니다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실행했을 때 콘솔 창이 하나 뜨고 그 안에 반갑습니다 또는 아까 입력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출력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이 print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모니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그런 처리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발하는데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는데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손쉽게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은 거의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들을 화면에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 출력 명령어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로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문장, 그죠?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큰 따옴표로 묶으면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개행 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줄바꿈, 손쉽게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기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슬래시 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n을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줄을 바꿔서, 화면에서, 즉, 줄을 바꿔서 우리가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이제 printf라는 명령을 하나만 썼잖아요. 자, 근데 밑에다가 또 printf 출력 명령을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printf를 또 하나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열고,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항상 뒤에는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출력 명령어를 두 번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출력하라는 명령을 이제 두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은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를 출력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고요. 두 번째는 printf 출력해줘, 모니터에 출력해줘, 뭐를요? 반갑습니다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죠?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한테 넘겨주게 되면은 얘를 모니터에 출력하라는 명령어로 인식을 해서 화면에 각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이제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변경된 내용은 우리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뭔가 코드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 S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영문 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메뉴 디버그에 하지 않고 시작 또는 단축키 컨트롤 F5번, 우리 기능은 펑션 키 F5번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버그나 이제 오류가 없으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10번 라인과 11번 라인에 각각 입력을 했지만 실제 화면에 출력할 때는 한 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10번, 11번의 명령을 썼다라고 해서 이 명령어대로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될 때도 얘네들이 줄바꿈이 돼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강제 개행 문자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출력 화면에서 다음 줄로 바꿔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출력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뒤에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이 계획 문자라는 역슬래시 n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역슬래시는 이 원표시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강의 자료처럼 역슬래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표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너무 이게 다르게 원표시가 나왔다라고 해서 역슬래시가 안 나오네 하고 이제 의아해 하실 거는 없고요.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가 있는 이 원표시 그리고 영문자 n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어때 아까는 한 줄로 출력이 됐었죠. 근데 지금 줄바꿈 해주는 강제 개행 문자를 안녕하세요 뒤에 이제 넣어줬기 때문에 자 얘는 뭔가 이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을 해준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 강제 개행 문자가 이제 나오니까 줄바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에 우리가 입력했던 printf에 반갑습니다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뭔가 내가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출력문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한 줄이 아니라 각각 다른 줄에 다른 행에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강제 계행 문자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강제 계행 문자는 원하시는 위치 아무 데서나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1, 2, 3, 4, 5 하고요. 자, 이 안에서 슬래시 n 입력하고요. 다시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요한 끝다운표 안에 한 문장 안에서 계획 문자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1, 2, 3이 4가 출력되고 역시 줄바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 6, 7, 8, 9가 다음 행에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문자는 어떤 이제 문장의 끝에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 그러니까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위치에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반드시 뒤에는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한 명령, 즉 문장의 명령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보시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계획 문자 줄바꿈이 되고요. 반갑습니다. 계획 문자에서 줄바꿈이 되고, 자, 1, 2, 3, 4, 중간에 계획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역시 줄바꿈이 돼서 5, 6, 7, 8, 9라는 이렇게, 각각, 한 행에 한 개씩 계획 문자가 나타났을 때마다 이렇게 줄바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될 거, 뭐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1, 2, 3, 뭐 플러스 4, 5, 6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요 1, 2, 3, 4, 5, 6, 5라는 4, 5, 6 오른쪽가 4, 5, 6이라는 얘는 우리는 이제 숫자라고 인식을 하죠.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다음에 요 사이에 사용된 연산자, 그죠? 요 연산자, 산술 연산자, 우리 더하기 연산자죠.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이 숫자와 연산자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뭔가 이제 1, 2, 3과 4, 5, 6을 이제 더한 그 결과값을 표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한 건 숫자지만 컴퓨터는 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숫자들은 문자로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애들은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 2, 3 플러스 기호 4, 5, 6이라는 문자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연산 처리가 돼서 어떤 이제 4, 5, 6 플러스 1, 2, 3 플러스 4, 5, 6의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 이 작성한 이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산이 되려면 그죠? 숫자여야만 우리가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요 큰 따옴표, printf의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는 애들은 문자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출력 1, 2, 3 플러스 4, 5, 6이라는 요 계획 문자가 끝에 안 들어가서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한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되는 연산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이 되는 이유가 우리 printf에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애들은 우리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연산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한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어 문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제어 문자가 있는데요. 이런 제어 문자는 요 printf라는 표준 출력 명령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B 소리를 낼 수 있는 제어 문자, 그다음 뭐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거나
뭐 프린트에서 한 페이지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줄바꿈하는 강제 개인 문자 있었죠. 우리 지금 사용했던 그것도 이제 제어 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커서를 일렬 이동해서 뭐 덮어씌우거나 뭐 탭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인 문자, 제어 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슬래시가 이 제어 문자를 나타내는데 역슬래시 기호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역슬래시 기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제어 문자를 나타내는 역슬래시에다가 다시 역슬래시 하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이 프린트F라는 표준 출력 명령어 안에서 문자열을 나타내는 기호로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할 수 없어요. 화면에.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쓰면은 얘는 컴퓨터는 이 큰 따옴표는 얘가 문자이구나를 알리는 기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호로 인식하고 뭔가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실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제어 문자 형식으로 역슬래시와 작은 따옴표 또는 역슬래시와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셔야만 실제 모니터 화면에 큰 따옴표를 또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문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방금 사용했던 이제 강제 개행 문자라든지 아니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또는 역슬래시 요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이외의 제어 문자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많이 쓴다 그러면 요 탭 기능 하는 거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어 문자는 printf라는 명령어 안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큰 따옴표를 컴퓨터를 사랑합니다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글자 앞에 글자 뒤에 역슬래시 큰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강의자료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문자에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참고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역슬래시에 줄바꿈 명령어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 역슬래시에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어 문자는 그냥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때그때 또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굳이 시간 내서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슬래시 M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라는 이 출력 명령어 안에 어떤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값의 어떤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이제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지정자를 사용할 때는 숫자와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는 1대1로 대응 관계,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대1 매칭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이제 값, 뭐 의미 없는 그런 값들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값이나 컴퓨터에서 아무런 값이나 그냥 출력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출력을 하지 않거나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우리 이제 printf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명령어를 출력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가 이제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보실 건데요. 우리가 그냥 문자를 출력할 때는 그냥 큰 따옴표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변수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 변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들을 출력할 때는 이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와 같이 내가 5라는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 뒤에 오는 요 쉼표하고 뒤에 오는 이 숫자 있죠. 어떤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나 어떤 숫자들을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러니까 화면에 숫자 형태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표시할 건지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런 이제 기본 포맷
아니면 이제, 지정 형식, 어떻게 이제 표시할 건지, 어,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지정자다라고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의 종류는 예, 여러 가지 정수, 이제 숫자, 우리가 이제 숫자랑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 그런 이제 숫자 데이터는 이제 문자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와 그런 문자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화면에 표시해 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지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요 지정자들을 예, 보시게 될 건데, 자, 그 중에서 요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수 형태의 숫자를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d라는 요 지정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실수 형태, 소점을 갖는 그런 실수 형태의 숫자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f라는 애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 예, 변수의 어떤 문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c라는 지정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열, 예, 그러니까 문자열, 그러니까 뭐 A, B, C 뭐 이런 것들은 예, 하나의 이제 문자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A, B, C, A, B, C, D 이렇게 문자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단어나 문장 형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형태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예, 지정을 해주는 예, 지정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 %D, %F, %C, %S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 지정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 다음 이제 변수 그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표준 출력을 하기 위해서 printf라는 애를 명령어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printf를 통해서 우리가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그런 문자들을 출력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만 출력했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숫자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어떤 형태 예, 어떤 정수 형태의 숫자를 출력을 할 건지, 실수 형태의 숫자를 출력할 건지, 아니면 또 문자나 문자열을 출력할 건지, 요런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지정자가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printf라는 명령어에 이런 지정자를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정도만 오늘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활용하는 코드 같이 한번 실습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이제 우리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